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할 내용은 그 서킷 어널리시스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회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그 기초서부터 펀더멘탈하게 막 해야 되니까 어, 좀 체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좀 다뤄야 되는데 있다면은 이 챕터 4에서는 테크닉을 배우는 거야. 테크닉.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높아심에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테크니션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엔지니어. 보통 우리 전문대학교, 테크니컬 전문대학교 나왔을 때 저희가 저런 용어를 쓰는데, 저 테크니션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숙련되게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라보다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것을, 기존에 대한 거를 좀 숙련되게 하는 것을 테크니션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야. 새로운 것.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테크니션은 약간 운영을 잘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보면 여러 가지 어, 고급 기술은 아니지만 혹은 실은 고급 기술이어도 그걸 숙련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테크니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엔지니어는 좀 응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응용력이.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같은 프로블럼 솔빙인데도 솔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테크니션은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답이 좀 있는 거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면, 어, 엔지니어는 약간 컴플렉스한 거 혹은 좀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고요. 2년제, 3년제에 대한 전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테크니션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제가 여기 테크닉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크닉. 지금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이 엔지니어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라는 내용 자체가 뭐 한 100년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라는 교과목은 100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이 책을 보나 저 책을 보나 다른 책을 보나 실은 내용이 다 똑같고요.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것과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했습니다. 오메 법칙, 키르요프 법칙.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서 다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해도 충분한데, 그거에 대한 테크닉입니다. 회로 어널리시스 하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지만 디자인하기 전에 신세시스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어널리시스에 대한 테크닉을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술 중에 노드 볼테이지라는 거 혹은 메시 커런트라는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도 알으셔야 되고요. 뭐 노드가 무엇인지, 메시가 뭔지, 네, 루프라고도 하고 루프 커런트라고도 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테크닉을 각각 디펜던트 소스원하고 스페셜 케이스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이것만 알고 나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스 트랜스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볼테이지 소스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보통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소스 트랜스폼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잘 정리했던 기술이 이제 태빈한 노턴이라고 해서 태빈한 노턴에 대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로드들이 쭉 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회로들에 대한 회로가 있는데 요걸 요런 형태로 여기 이제 회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 여기도 회로 해서 하는 태빈한 이퀴밸런트하게 태빈인 이퀴밸런트하게 하는 회로에 대한 구성과 혹은 노턴 형태로 해서 하는 이퀴밸런트 하는 그런 서킷에 대한 등가 회로에 대한 찾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태빈한 노턴 이퀴밸런트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회로 해석했을 때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까지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떤 로드를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제가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서 이퀴밸런트하게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퀴밸런트하게 등가적으로 막 복잡한 회로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태빈한이죠. 여기 태빈인 이퀴밸런트에 대한 거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회로에 대한 걸 인가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가? 다시 한번. 사실 이거에 대한 건 여기 막 복잡한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있었던 여기 이제 회로에 대한 구성에 중에 요거는 이제 소스 트랜스폼, 이런 소스 트랜스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 태빈한하고 노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 막 회로가 막 복잡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회로가 막 복잡하게 막 있는데, 이 회로를 요렇게 등가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게 태빈한 이퀴밸런트고, 혹은 여기 나와 있었던 뭐 요런 형태로 변경하는 게 노턴 이퀴밸런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특정 로드에 대해서 이 특정 로드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로드에 대해서 이 회로가 인계됐을 때 여기 맥시멈 파워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맥스 파워를. 제가 수업 어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고3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피크의 몸가짐, 정신 상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맥시멈 파워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맥시멈 파워를 만들어 놓고 맥시멈 파워를 만들어야죠. 그럼 맥시멈 파워를 전달할 수 있도록 2회로 설계를 하는 거죠. 2회로 설계를. 그럼 2회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여기다 맥시멈 파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야 여기 흐르는 볼테이지,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돼? 야 이거에 대한 곱에 대한 것이 일종의 뭐 파워의 계산이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 계산이 아니라 여기는 어느 컨디션 하에서 맥시멈 파워가 되느냐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앞에서 하나 이그젬플 어디서 말씀드렸냐면은 챕터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10% 그 로드에 대한 걸 집어넣었을 때 볼테이지 디비전 할 때 볼테이지 디바이더 서킷 할 때 뭐 제가 기억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이 디바이더 하는 회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RL 이렇게 연결할 때 비율은 뭐 1대 뭐 3대 1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저항 값을 그냥 뭐 3kΩ 놓느냐 1kΩ 이렇게 놓느냐 하고 뭐 1200옴 놓는 거 하고 뭐 400옴 놓는 그런 이그젬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에 전달되는 파워가 달랍니다. 여기 전달되는 파워가 혹은 여기에 RL 값 해가지고 나서 여기 측정되는 볼테이지가 달랐어요. 측정되는 볼테이지 값이 이 로드가 고정돼 있을 때 이게 이제 픽스가 돼 있을 때 RL이 이제 픽스됐을 때 그런 이그젬플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그 이그젬플이 뭐였었냐면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그젠플 3.4, 이그젠플 3.5였습니다. 3.4, 3.5 비율에 따라서 뭐 요 얘기를 나왔었는데 그때 나와 있는 이그젠플이 바로 맥시멈 파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 걸리는 전압이라든가 차이가 바로 흐르는 전류라든가 파워에 대한 걸 하려고 그 앞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그젠플 3.4, 3.5가 어떤 거였었냐면은 여기 로드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 회로가 뭐 A라는 회로가 있고 B라는 회로가 있었어요. 볼테이지 디바이더 하는 관점에서는 뭐 3대 1인가 뭐 해가지고 이 저항값이 뭐 이렇게 하나 똑같지만 여기 걸리는 전압 자체가 달랐어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하나는 뭐 2점 몇 볼트고 하나는 4점 몇 볼트였어요.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여기 걸리는 전압을 높게 해주는 그런 이그젠플이었었죠. 자, 그거 한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여기 있는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전달되는 파워를 최대로 높여주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로에 대한 거를 이제 등가적으로 테비닌하고 노턴으로 해서 회로에 대한 구성을 만드는 것을 뭐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것을 이제 로드 관점에서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회로 앞에서 공부한 것들은 대부분이 이거 관점에서 여기 있는 볼테이지 소스라든가 커런트 소스원에서 뭐 앞에 뒤에 있는 회로들을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걸 했었어요. 뒤에 여기 막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거를 뭐 등가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 얘기를 했었다고 본다면 소스원에서 관점이 아니라 이제 로드 여기 있는 로드 관점에서 회로를 이제 등가적으로 만드는 거를 하는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관련해서 앞에 나와 있는 테비닌하고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 그리고 난 다음에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슈퍼포지션은 우리가 리니어한 소스에 대한 것을 할 때 어느 한 회로에 소스 V1 하나 인가했을 때 회로, 그 다음에 V2 인가했을 때 회로가 이제 회로가 똑같을 때 이 회로에다가 여기에다가 V1 소스 인가하고 V2 소스 인가했을 때 어느 특정 저항값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여기 있는 특정 저항이 있을 때 이 특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든가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각각 했을 때의 전류 전압값의 합이 이 두 개를 인가했을 때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요걸로 해서 뭐 2볼트가 나오고 여기 요 V2로 했을 때 뭐 4볼트가 나왔다. 그럼 여기 측정되는 값은 이제 6볼트가 나오는 것이 이제 슈퍼포지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원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우리가 노드 볼테이지 메시 커런트에 대한 거는 볼테이지원이 여러 개 동시에 걸려 있을 때 그냥 계산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각각에 대한 걸 놓고 나서 계산을 했을 때도 각각 소스원을 하나하나씩 인가했을 때에 대한 것하고 전체 인가했을 때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합이다. 뭐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슈퍼포지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제 얼굴을 약간 밑으로 내리고 우리가 챕터별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터미널러지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 용어에 대한 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약어만 정확히 잘 알아도 거의 뭐
제가 보기엔 통신 쪽은 70% 내용은 아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TE, 롱텀 이볼루션, LTE? 왜 롱텀 이볼루션이지? 그 용어가 나오게 되는 과정까지만 알아도 통신의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터미널러지를 정확히, 용어에 대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요 용어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플래너 하는 얘기 나왔어요. 플래너 서킷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피겨 4.1 A 그림하고 B 그림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회로가 실은 똑같을 거예요. 지금 플래너 한다는 게 뭐냐면, 이 플래너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를 쭉 구성했을 때 겹치지 않으면 플래너 서킷이야. 겹치면은 안 됩니다. 겹치면 넌 플래너예요. 넌 플래너 그림이 피겨 4.2예요. 피겨 4.2에 보면 넌 플래너 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회로가 보면 중간에 다 겹쳐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회로가 띄어서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은 이 두 개 다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와가지고 이 두 개 점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회로 중에 제가 보기에 요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거, 이거는 겹쳐요. 이거는 빼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여기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빼낼 수가 있어요. 이 뒤로 빼내면 됩니다. 뒤로 빼내면, 이렇게 뒤로 빼내면.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것도 이렇게 뒤로 빼내면 돼요. 이렇게 뒤로 빼내면 돼요. 이 저항값이 보게 되면 R8 하고 R10 이거는 빼낼 수가 있어요. 그림상으로만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밖으로 빼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있는 여기를 빼낼 수가 없어요. 요 중간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겹치게 됩니다. 그쵸? 피겨 4.1 A에 대한 부분은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부분을 보면 R3하고 R8, RH 이제 그런 케이스가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7이고, 그다음에 R8 해갖고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가 이제 다 있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 그럼 교수님 여기 겹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겹쳤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부분 요 하나에 대한 거를 겉으로 빼내면 돼요. 그 그림이 피겨 4B입니다. B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R8은 그려놓고 R7을 이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R7을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러면 겹쳐져 있는 것 같지만 겹친 회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는 요 부분에 대한 건 겹치질 않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요놈, 여기 R 요놈하고 해서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우리가 회로 해석하는 거는 전부 다 플래너한 서킷에 대한 걸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내용을 했을 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 중에 테이블 8.1 화면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4.1에 보면은 노드라는 말이 나오고요. 노드는 그냥 두 개의 단 소자를 좌우좌우 연결하는 포인트는 다 노드입니다. 노드예요. 근데 이센셜 노드라는 말 씁니다. 이센셜 노드. 뭐 두 개, 세 개 됐는데 좌우지간 세 개 이상. 3개 이상 되면 이센셜 로드입니다. 우리는 이센셜 로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거야. 이센셜 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기는 합니다만 레퍼런스 로드일 거예요. 레퍼런스 노드. 레퍼런스 노드는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뭐 편의상 그라운드 되는 노드 혹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서 요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뭐 요 노드를 레퍼런스 노드라고 하고요. 요 레퍼런스 대비 특정 다른 노드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대비 이게 몇 볼트야? 는 얘기를 쓸 거야. 그럼 얘가 여기가 0볼트라고 잡고 물론 이게 마이너스 5볼트일 수도 있고요. 그냥 플러스 3볼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걸 레퍼런스로 잡고 상대적으로 야 여기는 몇 볼트야? 10볼트야. 얘는 플러스 5볼트야. 얘는 마이너스 2볼트야.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얘 레퍼런스 대비 얘를 기준으로 얘네 둘은 서로 플러스 5볼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얘는 7볼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드라는 용어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브랜치, 이센셜 브랜치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고 루프나 패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루프하고 패스에 대한 걸 여기서 정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오냐면 루프라고 하는 것은 스타팅 하는 라인하고 똑같이 돌아왔을 때 루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하고 다른 거 겹치지 않았을 때를 메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루프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루프 막 여러 개 있는 거 저희 지난번 했었죠. 근데 메쉬는 겹치지 않는 거를 메쉬라고 하네. 메쉬라고.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래너 서킷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이그젠플 4.1 한번 볼까요? 이그젠플 4.1 회로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소자가 R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거면 이센셜 로드가 될 수 있겠네요. 얘는 이센셜 로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얘는 그냥 노드이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자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R3가 R5가 이렇게 있네요. R5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회로를 그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R4 그 다음에 R2 R1 R3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R6 이렇게 되면 R6 자, 제가 여기만 일단 회로를 그렸어요. 회로만 그려놓고 보면 얘는 그냥 노드 다 노드인데 두 개 이상 소자가 물려 있으면 다 노드인데 이센셜 로드를 따진다면 여기 이센셜 로드이고요. 요 포인트 이센셜 로드네요. 이센셜 로드 포인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루프는 여기 보면 루프에 대한 걸 그리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도 이것도 루프예요. 스타팅하고 스타트 포인트. 여기는 메쉬이자 루프이고 이것도 여기도 메쉬이자 루프이고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제가 그린 요것만 놓고 나서 해놓으면은 여기서 이센셜 로드하고 루프 메쉬에 대한 건 다 설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R7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회로를 꾸미게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나타나지 않고 거의 이렇게 날 거예요. 씩 해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되네. 그쵸? 이제 여기 추가로 이제 얘가 이제 이센셜 로드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센셜 로드로 들어왔어요. 그쵸? 그다음에 메쉬라든가 루프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메쉬에 대한 것만 하면 겹치지 않은 거니까 여기도 메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메쉬이긴 하는데 뭐 소자가 딱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 있고, 루프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루프고요. 또 루프 따지면 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도 루프고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요것도 루프고, 루프 방정식을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메쉬 루프 메쉬 커런트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얘기할 텐데, 루프 커런트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식을 만들 때. 근데 이제 일관성 측면에서는 메쉬 커런트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되느냐, 미지수 구하고 싶은 것만큼 구하면 됩니다. 그 내용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그젠플 4.2 하는 거 볼까요? 이그젠플 4.2 그냥 여기 그림에서 하는 건데, 다시 그려야 되나? 괜히 제가 저기다 낙서를 했네요. 제가 그냥 요 그림에서 노드 딱 하나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서 노드 노드 B를 중심으로 여기 들어오는 전류 I1, 그다음에 일로 나가는 전류가 I2. 좀 달리해서 쓸까요? 여러분 보기 좋게. 낙서까지 해놔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일로 하는 게 I1, 이쪽으로 흐르는 게 I2,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 것이 I6,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는 거는 I, 요기 있어요. 그러면은 요 이센셜 로드에 따라 가지고 이센셜 로드에 들어오는 브랜치 전류를 쓰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 마이너스 I1, 들어오는 전류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나가는 전류 I2, 나가는 전류 I6 이퀄로 0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는 전류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 노드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책에 있는 노테이션 보면 나가는 전류, 여기 나가는 게 I,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I4,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I6니까 이쪽에 나가는 것이 I5 이렇게 되네요. 저걸로 하면 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걸 마이너스 쓰니까 들어오는 게 지금 마이너스 I4,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I6, 나가는 게 그 다음에 I5, 나가는 게 I 콜 0 맞나? 노드 G에 대해서 쓴 건 없네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의 방정식을 쓰면 메쉬 커런트를 써가지고 쓰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참고한 것이 요 루프가 있네요. 요 루프가 첫 번째예요. 맨 처음에 R1, V1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떨어지고, 여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값이 R5 이게 제가 I를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이게 I1이에요 지금. 요때 I1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1.
그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는 게 지금 R5 I2 여기 R5 I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지저분합니다.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R 수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값이 I 수리고요. 여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 R2입니다. 그래서 R5 이게 I2이고요. 그 다음에 R2 플러스 R 수리에 I 수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V2 V1 이퀄 0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을 쓴 겁니다. 요 루프 요 메시 커런트 요 메시에 대해서 한번 쭉 쓴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그젠플 4.2에서 그 노드 한 메시에 대해서만 썼습니다. 근데 나머지 노드 나머지 메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쭉 써보시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쭉 노테이션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방정식을 쭉 쓰세요. 그게 맞았는지 책이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4점이 이제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거 거기 제가 이그젠플 나와 있는 거 피규어 4.5 갖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제가 이제 회로를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그리는 회로가 교과서에 있는 깨끗한 그런 회로만 보다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보시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뭐 회로야 뭐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오히려 이렇게 현실적인 회로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 그린 회로는 피규어 4.5에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 회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제가 그린 겁니다. 10V 이렇게 보면 이센셜 로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 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를 레퍼런스로 잡겠습니다. 레퍼런스로. 그 다음에 편의상 여기를 V1 볼테이지, V2 볼테이지라고 쓰겠습니다. V1, VT.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노드 V1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V 짜리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 1오hm 짜리가 걸려 있고요. 여기가 5오hm 짜리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오hm 짜리에 여기는 V2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V1 중심으로 해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V1 중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레퍼런스, 여기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요 레퍼런스 대비 여기는 V1 볼테이지고요. 요거는 V2 볼테이지고요. 여기는 10V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쪽에다가 제가 V2라는 거를 그리면 좀 이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긴 V1이 걸려 있는 거고요. 여기 2오hm 짜리가 걸려 있고 여기 15오hm 짜리가 걸려 있고 여기 레퍼런스이고 15오hm 짜리가 걸려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좌우지간 2A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왼쪽 피겨 4.5에 원래 있는 그림을 제가 쪼갰습니다. V1하고 V2로 해서 그 레퍼런스 중심으로 쪼갰어요. 그 다음에 그냥 수식을 쓰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들어오는 전류. 이 노드에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을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도 그랬잖아요. 일단 방향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잘 잡았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럼 방향이 잘못 잡았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저 전류에 대한 건 아니고 노드 볼테이지에서 그냥 계산할 겁니다. 이 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나가는 전류니까 V1-10V를 1ohm이 나가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5ohm은 V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1-V2는 2ohm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나뉘게 여기 V2 V1의 2ohm 플러스 이게 15ohm인가요? 15ohm의 V2가 들어온 전류 2A. 자, 수식 두 개고 모르는 값 V1, V2니까 이 1번식하고 이 2번식을 계산하면은 나올 겁니다. 저는 풀지 않고 답을 보면은 그냥 계산하면 V1은 몇 볼트가 나오냐면은 9.09V. 그다음에 V2는 10.91V예요. 자, 이거 갖고 나서 이제 회로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볼테이지가 지금 9.09. 그 다음에 여기가 10.91.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여기 지금 전류차가 얼마야? 그럼 1.9V 정도 되나 봐요. 1.9V 한 2V 정도 되는 거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거의 한 러플리 한 1A 정도가 흐르는 것 같죠. 그렇죠? 2ohm에 2V니까. 그 다음에 10V에 15ohm니까 이쪽으로 또 1A 흐르네요. 1A. 그러니까 2A 들어와서 1A 거의 1A 나가는 게 거의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9.09 10V니까 이쪽에 공급되는 거는 1A 정도 되나봐. 1A. 그 다음에 이쪽으로 1A 들어와서 여기 1A는 합쳐서 이쪽에 한 2A 흐르네. 그쵸? 여기 9V니까 5에 10V 거의 10V.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검산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검산을. 제가 지금 검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 소자에 걸리는 볼테이지 값,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값.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각 노드의 볼테이지 메시도 맞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커런트만 갖고 나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해볼 때 여기 1V가 되고 여기 또 되는 거 전체 썸에 대한 것도 확인해보고 요 루프로 걸리면은 야 1V고 2V니까 야 이거 10V 아니야? 여기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여기 값이 바뀌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여기서의 주 이슈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이제 요 그림 그리는 거, 요 그림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 식을 만드는 게 이제 이슈이죠. 근데 이 식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드렸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쓰실 수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이그젠플 볼까요? 이그젠플 4.3
보게 되면 피겨 4.8의 회로를 일단 제가 그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영상 강의하고 있는 거 그냥 스탑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이렇게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옆으로 그리려고 했더니만 다 하나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데요. 이렇게 이건데요. 그냥 3A 45 문제 아주 심플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저 이그젠플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5V 그 다음에 여기 50V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레퍼런스 노드가 이걸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센셜 노드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을 제가 5V에 이쪽에 걸려 있는 게 플러스 50V가 하나 걸려 있고요.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15옴하고 45옴짜리가 병렬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가 15옴 그 다음에 45옴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게 전류가 이렇게 해서 3A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한 거면 회도 똑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를 그냥 V 노드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가는 전류 제가 나가는 전류를 할게요. V-50 여기 저항값이 얼마냐면 5옴이네요. 5옴 5옴 플러스 나가는 전류 15옴에 V 이쪽이 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40에 나가는 전류에 들어가는 거 3A 이거 풀면 됩니다. 이거 풀면은 이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제가 V1이 이게 40V 나오나 봅니다. 이게 이제 V가 40V 값이 나오네요.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풀어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IABC 뭐 다 해주죠. 뭐 제가 이쪽으로 IA 그다음에 이게 IB 이쪽으로 IC 그 다음에 파워를 소스에 대한 걸 해서 업저빙하는 파워인지 딜리버하는 소스가 딜리버링 하는 건지 업저빙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일단 IAB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가 40V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걸리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10V네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V니까는 2A 1로 2A 걸리고요. 그럼 이쪽으로 2A 오고 이쪽에서 3A 오고 토탈 5A 오는데 그러면 이쪽에 가는 전류가 여기가 이제 4A 이쪽으로 1A 이렇게 흘러가네. 그쵸? 그럼 2A, 5A 들어와서 4A, 1A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러면 여기 전압이 50V짜리에서 공급되는 파워 50V에서 공급되는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50V에 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그래서 얘가는 마이너스 100W가 되고요. 100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도 이 커런트 소스 원 P니콜 3A 짜리를 하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압은 여기 보면 이게 40V였어요. 그러니까 40V에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W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 보니까 딜리버링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이제 토탈 지금 보면 220W짜리잖아요. 그럼 저항에서 각각 5옴, 15옴, 45옴에서
여기서 소비되는 파워가 있을 겁니다. 이 소비되는 파워의 썸이 225W인지를 여러분이 또 계산을 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 밑에 이그잼 요 이그잼 프레임워크 그것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한번 여러분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커버를 했고요. 거기 어세스먼트 프로블럼에 대한 것도 제가 그림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리고 어세스먼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오음이 하나 걸려 있고 2오음이 걸려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여기 15A 그다음에 여기가 5A 저항값이 5오hm 2오hm 15오hm 65오hm 자 여기서 뭐 레퍼런스 노드는 인포인트가 되겠고요. 요 노드하고 요 노드에 대해서 각각 V1, V2를 잡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수식을 써볼게요. V1 중심으로 해서 60이라고 하는 거 나가는 쪽이 있고요. 15에 V1 나가는 쪽이 있고요. 또 5ohm에 V1-V2 나가는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류가 15A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 V2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게 2ohm이네요. 제가 보니까 2ohm 여기 요거 나가는 거 2ohm V2 플러스 V2 V1 나가는 겁니다. 지금 5ohm이 나가는 거 마이너스 나가는 게 플러스 5 이코르 0 이거 두 개씩 풀면 V1, V2 다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피겨 4.2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 나머지 것들은 뭐 그 볼테이지 암페어 와트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V1, V2만 계산하면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V1, V2는 구해지면 되겠고 암페어도 5암페어의 5ohm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서 V1, V2 차로 해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아요. 와트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번 많은 걸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회로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뭐 2ohm, 8ohm 2ohm, 6ohm 같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8ohm이잖아요. 8ohm.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여긴 12ohm 이거는 4ohm 그 다음에 1ohm 그 다음에 4.5A 자, 마찬가지 방법이 여기 레퍼런스가 되고요. 여기 V1, V2에 대해서 V1, V2로 잡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 V1 중심으로 V1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게 1ohm 플러스 V1 마이너스 V2의 8ohm이 이게 이제 4.5A가 들어오는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V2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12ohm이 있고요. 12oh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2 마이너스 V1으로 해서 8oh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V2 마이너스 30V 여기 있는 30V V2 30V에 4ohm 이코르 0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새롭게 제가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8ohm에 V2에
4옴에 30V. 이쪽은 V1, 여기가 V2.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12옴이고요. 여기가 4옴이었고요. 여기가 8옴이에요. 근데 여기 V2 대비 전 전부 다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율로 내려가는 거 보면은 12분의 V2. 그다음에 율로 나가는 거 V2-V1의 8. 그다음에 여기 나가는 거는 V2 30V의 4.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계산하시면 구해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걸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6옴, 2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물어봤잖아요. 요 사이 볼테이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한 건 V1하고 여기 V2를 계산할 거예요. V1하고 V2를 계산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값에 따라서 요만큼 차를 갖고 나서 하든 여기 나오는 차를 갖고 나서 하든 그걸 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게 4.2절 끝났고요. 그 다음 이그젠플 볼까요? 이그젠플이 아니라 이제 챕터가 절이 넘어가는 거죠. 포인트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4.3절에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이 텍스트가 디펜던트 소스가 있고 4.4절에서 스페셜 케이스에 대한 것을 합니다.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노드 볼테이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에 대해서 똑같은 순서로 해서 디펜던트 소스 스페셜 케이스가 메쉬 커런트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면 내용은 동일하다 라고 보시고 난 진짜 난 기본만 알고 싶다. 그럼 디펜던트 소스 스페셜 케이스는 그냥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나서만 풀면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간략화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디펜던트 소스와는 사실 똑같이 푼다. 별반 차이 없이 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4.4에 거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일단 그리고 또 할까요? 저만 익숙하지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그려줘야지. 자, 회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여러분이 조금 편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i 파이 i파이는 여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V 2옴 25옴 5옴 2옴 여기 15옴 이렇게 되네요. 자, 디펜던트 소스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디펜던트 소스 1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색깔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요것만 먼저 저희가 할게요. 요쪽에 흐르는 것이 지금 i파이라고 있고 요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여기가 레퍼런스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각각 V1, 제가 V2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파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이그젠플 같은 경우 i파이는 V1에서 V2 나가는 쪽에 5 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식이 하나 이제 딱 튕기쳐 나왔기 때문에 V1, V2 값을 알면 i파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앞에 제가 그림 그렸던 거랑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번에는 수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회로를 그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익숙하게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V1의 색깔이 좀 다른가? 25 맞나? 25 맞고 플러스 V1 마이너스 20V의 255.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하면 그냥 i파이라고 써도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쓰질 않고 그냥 V1 마이너스 V2 55 식을 하나 썼고요. 또 하나씩을 쓸까요? V2에 마이너스 15옴입니까? 15옴 플러스 V2 마이너스 V1네 5옴 나가는 절로 했습니다. 플러스 V2 마이너스 8i 파이에 2옴 이코르요. 저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구하려고 하는 게 i파이 v1, v2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제가 쓴 이 식에 대한 흐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그림이죠. 요거 갖고 나서 제가 한번 역으로 한번 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로를 보지 말고 요 식만 갖고 나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5옴 V1 레퍼런스 이게 2옴에 여기에 20V 걸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5옴 걸려 있고 이쪽에 V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그림을 하게 되면 V2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15옴이 그려져 있고요. 레퍼런스고요. 이쪽으로 하는 게 V1 걸려 있고요. 이쪽 5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걸려 있는 게 2옴 걸려 있고 이쪽에 걸려 있는 게 마이너스 8 i 파이 볼테이지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여태까지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수식에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그림을 합치면 이제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걸 되는 거예요. 자, 수식에 대한 걸 만들어 온 걸 했고요. 조금 저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구하니 어떻게 나오냐면 V1은 지금 16V가 나오고요. V2는 10V가 나오고요. 10V가 나오고요. 그럼 i파이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i파이는 V1-V2의 5니까 5분의 6, 1.2A 나오겠네요. 방향도 이 방향이 맞고요. 1.2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이게 20V, 이게 이제 16V, 여기가 10V, 그쪽으로 이쪽으로 2A 흐르고, 뭐 이쪽으로도 뭐 보니까는 4A, 이게 2A 흐르고, 아니다, 16, 4에 2, 그러니까 2A 흐르는데 거의 흐르질 않네. 뭐 어쨌든 1.2지 이쪽으로 0.8 이쪽으로 0.8이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네.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해보셔야만 돼요. 지금 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디펜던트 소스라고 해서 뭐 스페셜하게 막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쭉 그냥 쓰듯이 쓰시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some special case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 케이스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번 이것까지 또 한번 해봅시다. 포인트가 케이스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그 볼테이지 소스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고 그냥 풀어도 돼요.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를 그냥 피겨 4점
피겨 4.14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1A) 그다음에 여기가 5, 그다음에 10 I 델타. 자, 이런 케이스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볼테이지가 50V. 참 이 그림은 이제 슈퍼노드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냥 슈퍼노드 이런 컨셉 모르고 나서 그냥 풀면 돼요. 자, 여기에 레퍼런스 노드 볼테이지를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는데, 일단 소자가 3개 이상 무증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가 이센셜 노드고요. 레퍼런스는 이 아래쪽에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V1, V2, V3, 제가 이렇게 우리 텍스트로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1, 2, 3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V1 자체가 그냥 50V예요. 그냥 V1 자체가 50V로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조 회로에 대한 구성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 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V2 마이너스 V1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V2 V1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5옴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2하고 V3, V2에서 써볼까요? V2에서 V2 55옴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i파이라고 쓸까요? 이거 똑같으니까 i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소스1 자체가 뭐 전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좀 애매하잖아요. 뭐 여태까지 우리가 커런트 전류 잡을 게 없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요거를 표시를 어떻게 잡으냐면 여기다가 그냥 이걸 i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i라고. 그렇게 되면 i파이에 나가는 전류 그냥 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값 자체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드 1이고요. 그 다음에 노드 2고요. 노드 3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에 V3.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전류 1A 이코르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암페어가 4A죠. 이게 4A. 이게 4A. 이렇게 되는 거죠. 4A. 자, 식은 다 요 세 개, 네 개의 식이에요. 여기까지 요것도 하면 네 개의 식이니까 V1, i파이, V2, V3. i까지 하나 있으니까 참 곤란하네. 그럼 이거 합쳐 보지 뭐. 이거 두 개를 이 두 식을 합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2 50 플러스 V3 100 플러스 i파이 마이너스 4 이퀄로 0. 앞에 있는 요 제가 i라고 썼던 거 어떻게 보면 요것도 같이 파란 제가
이것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좀 잡기 어려운 경우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나가는 전류라는 걸로 하나만 정의만 해주면 돼요. 그러다 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거 기초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요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쪽에 V2에 이쪽으로 나가는 거 IO, 그 다음에 이쪽으로 55옴, 그 다음에 V3라는 종류에서 이쪽으로 해서 105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 4A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 합쳐져 있는 것처럼. 이걸 슈퍼노드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슈퍼노드라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그냥 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수식 자체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그냥 50이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i파이 v2 그 다음에 v3 세 개니까 이 식을 쭉 계산하시면 값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컨셉에 요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슈퍼노드라는 컨셉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하라고는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기초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드 볼테이지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거를. 근데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라는 것이 상당히 기계적이었어요. 이센셜 로드를 정하고요. 이센셜 로드 정한 다음에 사실 이제 레퍼런스를 잡는 게 또 중요하죠. 레퍼런스 노드를. 그래서 레퍼런스 노드 대비에 대한 거를 임의대로 V1, V2, V3 해서 각 노드에 대해서 각 이센셜 노드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뭐 이에 대한 이 썸은 0이다 라고 하는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을 제각각 씁니다. 제각각. 그래서 내가 모르는 수만큼의 이퀘이션을 정하고요. 이퀘이션을 쓰고요. 쭉 쓰고요. 이거를 이제 풀면 됩니다. 이걸 쭉 풀면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디펜던트 소스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펜던트 소스원도 동일하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페셜 케이스라고 나와 있는 거에 여기 중에 나와 있는 거에 뭐 두 개 노드에 그냥 소스원이 바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쓴 것처럼 그냥 i라고 하는 집어넣고 나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변수를 여기는 기계적으로 아까 이제 V1, V2 여기는 이제 V1, V2만큼의 세워서 했는데 여기 스페셜 케이스 할 때 나가는 전류에 대한 걸 i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디파인 했으면 식을 하나 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풀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실 때 여러분이 회로를 구성하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하실 때 이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장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조그만 저항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여기 10V를 기가한다. 그럼 대부분이 10V가 여기에 인가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저항값은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을 인가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을. 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커런트 소스원을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저항을 크게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류가 여기 있는 뭐 10A, 10A 너무 큰데 뭐 10mA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스를 되게 크게 쳐서 이쪽에 대부분의 전류가 10mA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소스원 옆에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하는 이 저항은 뭐냐, 어떤 거냐는 만에 하나 여기가 쇼트가 났을 때, 내가 여기 여러분 회로를 막 꾸미다 보면은 내가 본의 아니게 여기에 잘못하고 이게 쇼트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쇼트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스원이 그냥 여기를 치고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큰 충격을 받죠. 근데 여러분 실험실에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한 프로텍션이 돼 있어서 거기 보면 그 불 LED 하나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잘못해서 여기 쇼트가 났을 때 그 회로가 보호되기 위한 거지, 일부러 여러분이 쇼트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쇼트 났을 때 아주 큰 전류가 흐를 때 이거가 이제 얘가 이제 그걸 보호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얘가 보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용도예요. 지금 회로처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직접 해갖고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쪽은 뭐 R1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 있는 회로에 어떻게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회로의 모든 전압이 그냥 다 걸리고 얘가 또 영향도 주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건 바라는 바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할 때는 항상 볼테이지 소스와 나올 때는 뭐 적은 값이어도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은 값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RS 값을 항상 주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로에 대한 구성에 실험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직접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러면 회로를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구성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작은 저항이어도 조그맣게 집어넣는 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기초로 뒤에 나와 있는 그 앰프 서킷에 대한 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요. 거기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4.4 한번 볼까요?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V5를 구하라. 제가 그냥 회로에 대한 거를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노드를 회로를 그리고 갈까요? 여러분들 회로가 또 그려줘야 되니까 15, 35, 15, 25, 45,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0V, 여기에 I 델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 노드가 되겠는데, 사실 요 노드는 그냥 20i 델타네. 제가 그냥 V3는 그냥 마이너스 20i 델타로 나오네요. 그냥, 그쵸? i 델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노드에 대해서
여기 V1이라고 할까요? 근데 V1도 사실 여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V1은 그냥 10V예요. 10V예요. V1도 10V예요. 근데 V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V1 노드 1에 대해서 보면은 들어오는 전류가 있죠. 이쪽으로 일단 그렇게 되고 여기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제가 나가고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전류가 V1 마이너스 V2 여기를 V2라고 할게요. 여기를 V2라고 V1 마이너스 V2에 15 플러스 나가는 게 또 V1 마이너스 V 수리에 35미에서 들어오는 게 I 델타. I 델타 이렇게 들어오잖아. I 델타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냐. 그럼 식이 V1 해결됐고 V 수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식 이게 세 번째 식 있고 네 번째 식은 V2에 대해서 하나 그리면 되겠다. V2에 대해서. 그럼 V2 마이너스 V2에서 내려가서 4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5옴 중심으로 해서 V2 마이너스 V1 나가고요. 그 다음에 V2 마이너스 V 수리 나가는 쪽으로 해서 25옴 이코르 0. 식이 하나, 둘, 셋, 넷. 변수 V1, V2, V 수리 I 델타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세스먼트 4.4도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세스먼트 4.5 한번 풀어볼까요? 5. 여기도 뭐 슈퍼노드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로를 일단 제가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옴에다가 이쪽에 오는 게 4.8 암페어 이고요. 여기 7.5 오음이고 얘가 2.5 오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이고요. IX 이고 그 다음에 이게 15옴이고 이쪽으로 2.5옴이고 그리고 1옴과 플러스 마이너스 1옴 하고 12V. 자, 요 노드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요 노드에 대해서 하나 계산할 수 있고요. 요 노드에 대해서 쓸 수 있고요. 요 노드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계식에 전원에 대한 것이 디펜던트 소스 원이 여기가 IX예요. 여기 IX. 그 다음에 여기가 IX예요. 그럼 변수가 지금 모르는 것이 4개가 있는 거죠.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은 이제 IX 우리가 모르는 건 이제 내가 디파인 하고 싶은 건 IX를 하나 잡고 싶고요. 여기 V1 잡고 싶고요. 여기 V2 잡고 싶고요. V3 잡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지금 요 I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보면 이게 커런트이고요. 얘는 IX가 지금 디펜던트 소스원이에요. 디펜던트 소스원. 지금 IX라고 썼지만 이거는 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관계식이 나오는데 V2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V 수리예요. 그 다음에 IX예요. 이게 되게 헷갈려네. 그쵸? 요 IX라고 썼지만 얘는 디펜던트한 지금 볼테이지 소스원이에요. 볼테이지 소스원.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어떻게 쓰냐면 V3는 IX 플러스 V2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IX는 이게 전류예요. 전류. 요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IX는 이 단위로만 놓고 나서 보게 되면 뭐 알파라든 뭐 값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디펜던트 소스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볼트지만 상수값은 여기선 전류값이에요. 여기는 볼트이고 여기는 커런트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IX에 대한 걸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은 V1 나누기 7.5mm를 구하면 되겠네요. 변수에 대한 거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쓸 수 있는 거 V1에 대해서도 쭉 쓸 수 있겠죠. V1 마이너스 7.5 나가는 전류 플러스 2.5 V1 마이너스 나가는 전류 V2 이퀄 4.8A. 그 다음에 뭐 또 쓸 수 있는 게 V2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V2에서 슈퍼노드 컨셉으로 하게 되면 실은 이거 아까 슈퍼노드 스페셜 케이스처럼 여기다 전류 I 잡아놓고 나서 이 V2에서 쓰고 VX에 써도 돼요. 근데 요 노드를 슈퍼노드로 바꿔놓고 쓰면 그냥 요걸 슈퍼노드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V2 밑으로 나는 게 지금 15ohm인가요? 15ohm 플러스 그 다음에 V3에 밑에 있는 게 2.5ohm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나누는 게 V2 마이너스 V1 하는 게 2.5ohm 그 다음에 이쪽 하는 식이 또 뭐가 있냐면은 V3 마이너스 12V에 이게 1ohm 이퀄 0 요식 이렇게 식 이건 슈퍼노드 가지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VX, IX, V3, 그 다음에 V1, V2, V3 요 4개의 식으로 가지고 나서 풀면은 여기 관련된 거를 다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어세스먼트까지 다룰 수 있는 내용까지 이제 다 제가 다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노드 볼테이지 쓰는 거에 테크닉을 웬만한 건 다 웬만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프로블럼까지 다 풀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연습 문제 혹은 다른 책에 있는 거를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고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